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파트는 좀 다 수강이 된 거죠. 예, 주기율표 파트 반드시 좀 잘 학습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질의 상태와 조성에 대한 얘기예요. 네, 어차피 화학은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물질의 상태를 구분할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한다는 건 잘 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점은 뭐냐면 고체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인력이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체는 자유롭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에도 있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부피가 일정하고 당연하죠. 우리는 책상 같은 거, 뭐 고체 같은 거 다 모양 일정하잖아요. 다만 액체는 용기에 따라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둥근 바닥 어떤 그런 그릇에다 담는 경우와 사각진대 담그는 경우는 그게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기체는 당연히 모양이나 그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고체의 경우에는 분자가 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강하죠. 그리고 액체는 조금 강한 거예요. 고체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있게 되는 거고 거의 없죠. 기체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좀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게 고체고 액체는 보통, 기체는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의 성질을 좀 우리가 구분한다고 하면 우선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하고 화학적이라는 말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선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차이점은 뭐냐면 물리적 성질은 조성 자체가 물질의 고유 특성은 변화가 없어요. 조성 자체는 변화가 없고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2O라고 하는 물이 이 조성은 동일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얼음일 때는 고체가 되는 거고 0도가 넘어가면 액체가 되고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조성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태만 변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밀도라든가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은 이 조성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조성 자체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이 화학적 변화 전과 화학적 변화 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가 됐어요. 물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우는 화학적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 결과는 변화 전과 후가 다르다. 화합 반응도 있고 분해 반응도 있고 취합 반응도 있고 복분해 반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게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점인데 물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소화약제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물의 현열은 100칼로리/g이고 여기서 얼음, 자 물이 고체가 되는 경우죠. 고체는 물이 보통 이제 우리가 솔리드 S 약자를 쓰는데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인데 얼음의 융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80칼로리/g, g당 8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의 기화열이죠. 기화열. 자,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539칼로리/g. 이거는 반드시 기억이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여기 단위가 키로가 되면 여기는 당연히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539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의 비열 1칼로리/g 도시다. 1g의 물을 1도시를 이루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얼음의 비열은 조금 다르죠. 얼음은 0.5칼로리/g 도시가 되는 거고 수증기가 약 0.47에서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점은 열량 구하는 공식인데 열량은 Q는 MC 델타 T, 질량, 비열, 온도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태는 그대로인데 온도 변화가 생길 때 열량이에요. 예를 들면 자, 물 같은 거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 지금 만약에 밑에서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열을 가하면 0도에서부터 이제 물이 온도를 열을 받겠죠. 그래서 100도까지는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의 열량, 온도 변화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50도에서 70도 변화시켰다. 그때의 열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거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잠열 같은 경우는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도인데 100도에서 온도 변화 더 이상 안 일어나는데 물은 100도씨가 끓는 점이니까. 근데 기화됐단 말이야. 수증기, 기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상태 변화만 일어나고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이때의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열. 그래서 이 잠열 Q 값을 구하는 것은 M 하고서 R, 감마 이렇게 질량에다가 기화열 값을 곱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물질을 분류한다면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순물질은 단체와 화합물로 나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물질 두 개가 섞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시켜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합물도 이제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순물질 중에 단체라는 표현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원소,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미 학습이 됐지만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 질소, 산소, 염소, 금 등등등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호돈소 물질.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 NaCl 하면 NA하고 Cl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경우가 순물질이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화합물을 분류할 때는요. 일단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화합물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유기화합물은 탄소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분류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것과 무기화합물에 해당하는 걸 조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1류 위험물은 거의 대부분이 무기화합물에 속하고 2류 거의 대부분, 3류 중에 일부가 무기화합물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이 또 대부분 무기화합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은 3류 중에 일부가 유기화합물에 속하고 4류 그리고 5류가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은 본문 강의가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분야인데요. 사실 밀도 같은 경우 우리가 밀도를 알아야 비중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위 부피당에 대한 질량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밀도는 부피라고 하는 게 볼륨이고 질량이 매스 따라서 이렇게 큐피트 화살 쏘게 되면 밑에는 V자 위에는 M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인데요. 보통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가지고 곱해주게 되면 섭씨 온도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온도는 켈빈 온도, 공학용 온도죠. 공학용 온도는 켈빈 온도인데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켈빈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섭씨 온도가 10도라 그러면 켈빈 온도는 283.15 K가 될 겁니다. 이 켈빈 온도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해야 될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인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은 단위 면적당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760mm Hg, 수은을 760mm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센티미터로 환산한다면 76cm 수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조금 다른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우리 원고에도 있지만 14.717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는 압력의 단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